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오늘 저는 저와 제 남편의 돈을 뺏지 못해 난리였던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연애할 때부터 남편이 자기 엄마랑 형이 돈 밝힌다고 하긴 했는데 저희 친정 재산이 많다는 걸 알고는 아주 대놓고 요구하더군요.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님 때문에 저는 남편과도 헤어질 생각까지 했는데 남편이 시댁과 연을 끊어버려서 다행히 둘이 잘 살고 있어요. 시댁을 생각하면 지금도 참 별난 사람들 다 있다 싶어요. 저희 친정아빠는 공무원을 하다가 은퇴하셨는데 친정엄마가 큰 식당을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식당으로 돈을 번 엄마는 번화가에 건물을 샀고 저는 그런 부모님 덕에 딱히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죠. 남편과는 대학 동창인데 회사 일로 우연히 다시 만난 후 반가운 마음에 몇 번 만나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마음이 잘 맞은 저와 남편은 언제인가부터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귀고 1년이 좀 안 되어서 저희는 양가에 인사를 하게 됐는데요. 남편이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랑 형이 무슨 말을 하든 너무 신경 쓰지 마. 두 사람 말 귀담아 들을 거 없어. 왜? 혹시 성일씨 가족하고 사이가 안 좋아? 뭐 그런 편이긴 한데 그래서 하는 말은 아니니까. 알았지? 남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과 엄마 이렇게 세 식구가 줄곧 살았다고 해요. 남편이 취직해서 집을 나오기 전까지는요. 처음 가는 시댁이라 저는 굉장히 긴장했었는데 남편 말에 좀 겁을 먹기도 했었네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아무려면 아들하고 결혼할 여자가 오는데 무슨 일이 있겠나 하고 태평한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을 본 후 제가 참 순진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바로 앞에 앉아서 인사를 하는데도 팔짱을 딱 끼고 앉아서 아주 까다로운 표정으로 저를 빤히 보더군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무슨 시아버지라도 되는 것처럼 가운데에 있는 1인 소파에 굉장히 뻣뻣하게 앉아 있었어요. 머리를 하나로 틀어서 올렸는데 어찌나 스프레이 같은 걸 많이 뿌렸는지 헤어용품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래도 형식적이나마 저한테 만나서 반갑다고 하거나 어서 오라는 말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은 전혀 아니었어요. 남편은 이럴 줄 알았다는 듯 포기한 표정으로 있었고요. 하도 분위기가 이상해서 남편한테 슬쩍 물어봤죠. 왜들 저러셔? 집에 무슨 일 있었어? 그런 거 아니야. 상이 너는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저희 둘이 소곤거리자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예절머리 밥 말아먹은 거 봐라. 어른 앞에서 어디 속닥거리고? 뭐 둘이 여기서도 연애하니? 엄마랑 형이 하도 사람 무한하게 쳐다보니까 그런 거잖아. 처음 인사하러 왔는데 꼭 이래야겠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며느리 견적이 어떤지는 잘 봐야지. 내가 제 싸가지는 없어도 돈 없는 집에는 아닌 것 같아서 봐준다.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돈 없는 집에라니. 며느리 될 사람한테 너무 심하잖아. 그때 아주머님이 옆에서 끼어들더군요. 야, 집이 잘 사는 것 같다는 건데 어디다 대고 엄마한테 대들어. 너야말로 네 와이프 될 사람 처음 왔는데 엄마한테 그게 뭐냐? 아, 이 집 사람들은 답이 없구나 하고 그때 살짝 눈치챘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잘 자란 제 남편이 신기했어요. 얼굴에 험한 일 한 흔적은 없으니 집이 좀 사나 보다? 시어머니의 말에 제가 말했어요. 부족함 없게 큰 건 맞지만 그렇다고 큰 부자도 아니에요. 부모님은 뭐 하셔? 집은 어디랬지? 아가씨, 연봉은 얼마야? 엄마, 계속 우리 이렇게 세워두고 질문만 할 거야? 사람 보고 앉으라는 말은 해야지. 아니, 일단 내가 우리 집에 들여도 될지 안 될지는 확인하고 앉으라고 할지 나가라고 할지 결정하지 않겠어? 그래서 뭐 상해 내가 못 살기라도 하면 나가라고 할 거라는 말이야? 성일아, 나 너 힘들게 키웠다. 네가 형하고 차별한다고 뭐라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널 가르치고 입히고 먹였어. 그런데 그런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않겠어? 너도 그렇잖아. 이왕이면 잘 사는 집 여자 물어서 결혼해야지. 그래야 날개 펴고 사는 것처럼 살지. 넌
엄마 하는 거 보고나 있어. 시어머니 말에 아주버님도 거들며 한마디 하더군요. 그래. 야, 이게 다 엄마가 너 위해서 그러시는 건데 뭘 그렇게 쌍심지를 켜? 벌써 옆에 나한테 쥐어 사는 거야? 남편은 두 사람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지었고, 저는 그제야 남편이 저한테 왜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진짜 제가 평범한 집에 연봉도 낮으면 저를 당장이라도 내쫓을 것만 같았어요. 저는 일단 얘기할 수 있는 선에서 말을 했어요. 저는 땡땡전자에 다녀서 연봉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빠는 공무원 하시다 은퇴하셨고 엄마가 식당하고 계세요. 그 말에 갑자기 아주버님이 자세를 바꿔 앉으며 이러더라고요. 아, 어쩐지 사람이 좀 돈 냄새 난다 했어요. 반가워요, 재수씨. 그래, 기왕 왔으니 성일이 방에 들어가 놀다가 가든지 해라. 뭐, 못 사는 집은 아니라니 아들 가진 엄마로서 마음은 놓인다. 정말 황당한 모자 아닌가요? 남편은 진짜 저한테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데려다 주는 내내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저는 너무도 다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성일 씨, 혹시 무슨 출생의 비밀 같은 거 있어?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닌 거야? 나한테는 말해도 돼.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워낙 형만 예뻐하고 좀 차별이 심했어. 보다 못한 고모가 나를 데려가서 몇 년간 키워주셨을 정도면 말 다 했지. 아빠도 이런 문제 때문에 엄마랑 많이 싸우셨는데 내가 중학생 된 다음부터 그냥 입 다물고 공부만 하니 집이 많이 조용해지더라고. 그래서 그저 공부만 했지. 그때는 몰랐지만 아빠도 힘드셨던 것 같아. 요즘도 저렇게 큰아들만 좋아하는 집이 있다는 게 희한하더군요. 우리 엄마 돈 엄청 밝혀. 나한테도 돈돈거려서 내가 학을 뗐어. 네가 이런 우리 집 사정 알고 결혼 안 한다고 할까봐 솔직히 걱정도 많이 됐는데 나 믿고 결혼해주라. 내가 엄마랑 형 철저히 선 지키게 할게. 남편이 하도 간절하게 말하는 바람에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부탁하듯 말하지 않아도 남편과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제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아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그날 남편과 함께 시댁에서 먹지 못한 식사를 하고 헤어졌죠. 집에 와서도 한참이나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떠올랐어요. 보통 어이가 없어야 말이죠. 하지만 결혼하면 어차피 따로 살 거고 자주 볼 일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도 자기 엄마, 형 차단해준다고 했고요. 남편은 연애하면서도 한 번도 빈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결혼하고서 상인이가 내 대신 뭐 하려고 시댁 가고 그러지 마. 나도 못하는 걸 왜 아내가 해야 되나. 난 그런 거 딱 싫어. 이런 모습들이 정말 듬직했고 진짜 좋은 남편이 될 거라 믿었어요. 하긴 요즘도 어떤 남자들은 자기 부인한테 시댁 가서 대리 효도하기 바란다던데 저 역시 반대로 남편이 우리 집에 와서 저 대신 효도하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둘이 같이 잘하거나 각자 알아서 잘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저는 남편의 인상과 사랑을 믿고 결혼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중간중간 사람 욱하게 많이 했죠. 예, 혼수는 무조건 최고급이다. 내가 네 남편 키운 사람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형이 집안의 기둥이고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건 알지? 말 안 나오게 잘해라.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면 어김없이 남편이 나서서 잘랐어요. 나는 상희한테 그런 거 못 해주는데 우리 집만 그런 걸 받으면 안 되지. 그리고 엄마랑 형, 우리 결혼에 돈 보태주는 거 없잖아. 지금 우리 들어가는 집도 장인 장모님이 다 알아봐 주시고 돈도 보태주셨는데 이러는 건 경우가 아니야. 이렇게 여러 골짜기가 있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어요. 저희 둘만의 공간에서 저희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때 저희 둘이 만나서 함께 퇴근을 했는데 느닷없이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어요. 여기들 앉아봐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엄마, 우리 지금 옷 갈아입는 중이었어. 아니,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오면 어떡해. 연락은 하고 와야지. 웃긴다. 내가 생판 모르는데 왔니? 내 아들 집에 오는데 연락은 무슨 연락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옷은 좀 이따 갈아입고 어쨌든 이리 와서 앉아보라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새애기 너 신혼여행 갔다 와서 우리 집 오고 한 번을 안 왔어. 어머니, 그거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하셔서 그런 건데요. 너는 그런다고 안 오니? 참나, 네가 그렇게 어른 말을 잘 들어? 생트집을 잡는 시어머니한테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엄마가 음식 차리는 거 귀찮다고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해두는데 우리 큰 명절 때 가고 아버지 제사에만 갈 거야. 우리 맞벌이야 맞벌이. 괜히 오라가라 해서 사람 힘 빼게 만들지 말라고. 아주 잡혀 사는구나. 왜? 그러면 네 장모가 식당이라도 물려준다니? 그런 약속이라도 받았어? 엄마 진짜 그런 말 하려면 그냥 가. 가긴 어딜 가. 나 아직 할 말 남았어. 새애기 너 성일이가 내 용돈 안 보낸 건 알고 있냐? 그거 네가 보내지 말라고 했어? 아니요 어머니,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저는 정말 금시초문이라 놀라서 남편을 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도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고 우리 이세 위해서도 돈도 모아야 돼. 엄마가 전에 달라는 것처럼 못 준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려면 아예 보내지 말랬지? 그래서 안 보냈어. 그리고 그 집에 형 있잖아. 형도 일하는데 형한테 돈 받아. 나는 이제 결혼도 했고 전처럼은 못 드려요. 네 형은 자영업 하는 사람이야.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데 그래? 항상 현찰이 손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무슨 돈을 달래? 내가 줬으면 좋지. 그리고 결혼한다고 뭐 갑자기 애 들어서는 거 아니고 그런 계획은 애 생기고 나서 천천히 해도 늦지 않아. 너 괜히 나 돈 주기 싫어서 그딴 말 갖다 붙이는 거지? 새애기 네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고. 어머니, 저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믿어주세요. 엄마, 괜히 상의 물고 늘어지지 마. 엄마랑 형이 먹고 살기 힘든 거 아닌데 용돈을 150만 원씩은 못 줘요. 저는 150만 원이라는 소리에 너무 놀라서 입이 벌어졌어요. 아니, 무슨 아들 월급에서 150만 원씩이나 받아가죠? 세상에 그런 엄마가 있다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됐다. 네가 안 주면 새애기 보고 달라 그럴 거다. 새애기, 내가 계좌번호 문자로 보낼 테니까 나한테 용돈 보내라. 남편은 자기 키움값을 내라는 엄마 등살에 여태껏 한 달에 150만 원씩 보내면서 그 돈을 아껴 저하고 결혼할 자금까지 마련한 진짜 야무진 사람이더라고요. 남편이 그동안 마음고생을 했을 거 생각하니 너무 짠했고 이대로는 남편을 계속 괴롭힐 것 같아 제가 돈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남편이 그러지 말라고 하더군요. 일단은 내가 보낼 수 있는 만큼만 보낼게.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꼴까지 보이고. 내가 좀 더 아끼면 되니까 해보는 데까지 해볼게.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우리가 남인가? 어머니 저러시는 거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래도 좀 놀랍긴 하다. 나도 그래. 어릴 때부터 지겹게 봤지만 볼수록 답이 없다. 그렇게 남편은 시어머니 용돈을 보내면서 틈틈이 퇴근길에 배달도 하더라고요. 모자라는 돈을 채운다고요. 제가 힘들게 일하지 말고 그 돈 주겠다고 했지만 자기 엄마는 자기 책임이라며 끝내 거절했어요. 나한테 줄 돈 있으면 우리 나중에 태어날 아기 위해서 따로 넣어놔. 그게 우리 살림에 보태는 거야. 정말 진중한 성격에 진실된 사람이라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좋으면서도 안쓰러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왔어요. 나 니네 회사 건물 옆에 있는 카페니까 빨리 뛰어와. 안 오면 내가 니네 사무실로 쳐들어갈 거야. 목소리가 날이 서 있는 게 뭔가 심상치 않아서 긴장을 하면서 갔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잡아먹을 듯 쳐다보더라고요. 얘, 니네 집 건물도 있니? 니네 식당 자리 그거랑 또 다른 지역에도 있다며? 그게 사실이야?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저희 집에 건물이 있다는 건 남편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결혼할 때도 저희 다 입 다물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자기 엄마와 형 성격을 너무 잘 아니 아예 그런 게 있는 척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얘 봐라. 너 아주 깜찍하구나.
내가 말이야, 그래도 사돈이라고 그 식당 고기랑 냉면 팔아주러 갔는데 같이 간 친구가 그러는 거야. 여기 건물이 이 식당 거라고. 게다가 다른 데 잘 나가는 노른자 위치에 또 있다고. 내가 그 얘기를 남한테 들어야겠니? 이게 말이 돼? 저는 그런 말씀까지는 굳이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랬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어머니 며느리 자리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요. 너 말 참 이상하게 한다. 네가 알고 보니 아주 잔머리 장난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혼수도 더 받을 수 있는 거 못 받게 하고. 성일이 그놈은 어디서 이런 여우 같은 걸 만나서? 아니, 돈 있는 집 애를 만났으면 잘 구워 삼든 해야지. 어떻게 지가 얘 편에 서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 시어머니는 분이 나는 걸 못 참겠다는 듯 씩씩대면서 손까지 바르르 떨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돈에 얼마나 미치면 저럴까 싶었고요. 근데 시댁이 못 사는 집도 아니고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좋은 회사 높은 직책에 있으셔서 남긴 유산도 꽤 있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돈이라면 환장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 날 아주 외계인 보듯 하는데 돈이라는 건 있을수록 좋은 거야. 너는 그런 돈을 나한테 숨긴 거고. 괘씸한 것? 시어머니는 마치 내 마음을 읽은 것처럼 쏘아붙이고는 카페를 나가버렸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친정에서 모두 건물 있는 걸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된 건지 좀 허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날 저한테 심한 말을 하고 갔던 시어머니는 며칠 후 저희 집에 찾아오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성일이가 뭐든 영 못 믿었다니 어디서 여자 하나는 잘 만났네. 니네 친정 말이다. 바깥 사돈 연금에 니네 엄마 식당 수익에 건물 월세까지. 돈이 뭐 계속 들어오기만 하겠어? 새아기 너 이제부터 잘하면 그동안 우리한테 입 씻은 거 봐줄 테니 잘 들어라. 됐어 엄마 나가요. 상희가 엄마한테 뭘 입 씻었다고 그래. 네가 나 쫓아내겠다는 거야? 어디 해봐. 내가 니들이 아파트에 발붙이고 못 살게 만들어줄 테니까. 성일씨 됐어.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자. 어머 여우라 그런지 그동안 눈치는 좀 늘었구나. 어쨌든 잘 됐다. 그 건물 중 상가 하나 우리 성현이 가게자리로 내줘라. 그리고 우리 성현이도 결혼할 여자 있거든? 그러니까 집이랑 차랑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거 돈 마를 틈 없는 사돈댁에 좀 해줘야겠다. 우리 성현이가 봐놓은 아파트는 있고 차는 지금 고르는 중이야. 엄마, 형 결혼은 형이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우리 장인 장모님이 해줘. 진짜 자꾸 말 안 되는 소리 할 거야. 어머니, 저도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건물이든 뭐든 부모님 재산이지 제 거가 아니잖아요. 제가 마음대로 돈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새애기 니가 네 엄마 아빠한테 가서 알랑방구 좀 끼라고. 아니 집안에 장녀가 그런 부탁을 하는데 못 들어주실 건 또 뭐니? 네 동생도 여자라서 걔 눈치 볼 것도 없잖아. 우리 성일이 꼬시던 실력으로 좀 해봐. 네 아주버님 좋은 여자 만났는데 콱 잡아야 되지 않겠니? 이럴 때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가 나서서 문제 해결하면 좀 좋냐? 요즘 경제가 다 말이 아니지 않냐? 성현이 파스타 가게도 이게 참 되다 안 되다? 아, 내가 우리 아들 고생하는 것만 생각하면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이 나와. 그러니까 네가 도와. 아예 명령조로 말하는 시어머니한테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아주버님은 아주버님 형편에 맞게 결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돈 많다고 아주버님 결혼을 챙기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사실 저 결혼할 때 도와주신 것도 죄송하거든요. 그런 엄마 아빠한테 시댁일로 돈을 달라고 어떻게 말해요? 저는 그런 말 못해요. 거기다 아주버님 결혼 때문에 아파트 사는 거랑 차 사는 걸 도와달라뇨. 어머니, 그동안 이 사람한테서 돈도 많이 가져가셨는데 모아놓으신 거 없으세요? 어머니가 보태시거나 어디서 융통하시면 안 될까요? 참, 있는 것들이 더하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야. 예, 니네 엄마 아빠도 우리한테 잘해봐라. 다 그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 더 잘 살게 될 거야.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겠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사돈댁에 그런 것도 못 해줘? 너가 정 이렇게 나오면 내가 사돈 양반들 만나봐야겠다. 저희 부모님을요? 아니죠 어머니, 이건 말이 안 돼요. 너 지금 니네 집에서 너네 아파트 사는 거랑 혼수 보태줬다고 나한테 유세 떠는 거냐? 아니 그렇게 돈 많은 집이면 우리한테도 콩고물이 떨어져야 맞지. 고작 그딴 거 받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니? 막말로 이 집에서는 니네가 살지
나랑 성현이가 사는 거 아니잖아. 보다 못한 남편이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만해 엄마. 진짜 이런 거 무리한 거야. 엄마한테 건물이 있었어 봐. 엄마는 처제 결혼할 때 집 사는데 돈 보태고 차 사주고 할 거야? 아니잖아. 그리고 장인 장모님이 형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없긴 왜 없어. 우리 집안 기둥인데. 자그마치 네 형이야. 정말 시어머니는 눈에서는 불꽃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저는 두 사람을 진정시키고 시어머니한테 차분히 말했어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주버님 결혼하는 데는 집하고 차 해달라고 엄마 아빠한테 말씀 못 드려요.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날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집요했어요. 회사로 전화를 해대고 그 전화를 안 받으면 회사까지 찾아왔고요. 카페로 내려가지 않으면 사무실로 올라오려고 하다가 경비한테 제지받고 저 내려오게 만들고 아무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이상 시달리고 나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심지어 제가 거래처 미팅을 하러 가는 자리까지 어떻게 알고 무섭게 따라왔어요. 제가 미팅하는 사무실 뒤에 나타나서는 김상희 대리가 내 며느리인데 날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 한 번을 안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니 저는 정말 그 창피함이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평생 처음 당해보는 일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극단적인 처방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저희 집 건물 있는 거요. 그 사람이 먼저 말하지 말랬어요. 어머니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자꾸 돈 많은 집에서 그런 것도 못 해주냐 그러시는데 저희 부모님도 엄청 열심히 사시고 아껴서 오늘에 이르신 거예요. 그런 저희 부모님을 무슨 지갑쯤으로 여기시는 것 같아 정말 불쾌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시면 저 성일 씨랑 안 살 거예요. 이혼한다고요. 참네. 이게 어디 어른 앞에서 배워먹지 못하게 사내 못 사네 그딴 소리나 하고 있어. 집안에서 돈만 번다고 정신없어서 애들 교육은 제대로 못 시켰구만. 네 마음대로 해. 성일이랑 이혼하려면 하라고. 나도 오늘 네 뜻 잘 알았으니까 더는 너 안 찾지 마. 내가 직접 니네 엄마 식당 가야겠다. 내가 너 이혼한다면 무서울 줄 알아? 우리 성일이 반듯하게 생겨서 좋아하는 여자들 많아. 너랑 몇 개월이나 살았다고 우리 아들이 헌신발 되겠니? 성일이는 언제든지 원하는 여자 만날 수 있으니까 어디 해봐. 이혼.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시어머니는 정말 제 선에서는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문자로도 이혼하면 저희한테서 크게 받아낼 거니 각오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시어머니라면 그렇게 하고도 남겠죠. 저는 이혼하겠다고는 했지만 사실 제 마음을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이 좋은 건 맞는데 시댁이 정말 어마무시하니까요.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쫓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매일 난리를 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길 기다렸어요. 그날은 남편이 배달 알바를 하고 오는 날이라 좀 늦었거든요. 남편이 씻고 밥을 다 먹고 난 후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말했어요. 나 성일 씨는 정말 좋은데 계속 잘 살고 싶은데 어머니는 감당 못하겠어. 저렇게 매일 찾아오시니 나도 회사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벌써 사원 식당에서 날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생겼고 어머니는 이혼하면 우리 집에서 크게 받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하시네. 남편은 괴로움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내가 상희 너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한 건데 이런 일이나 겪게 하고 정말 할 말이 없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희 너는 걱정하지 말고 모른 척 가만히 있어. 하지만 남편이 시댁을 찾아간 건 완전 실패였어요. 남편한테 한 소리 들은 시어머니가 저 혼자 퇴근해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아주버님도 같이 왔더라고요. 너 성일이 협박해서 우리 집 보냈지? 내가 왜 사돈을 못 만나? 내가 왜 그런 말도 못하냐고. 너도 네 입으로 그랬지? 그건 니네 부모님 거니 너한테 권리 없다고. 그러니 내가 직접 찾아가서 우리 성현이 결혼 위해 이러이러 해주시면 좋겠다 말하겠다는 걸 성일이까지 앞세워서 못하게 해? 재수씨 참 무서운 여자네요. 성일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대들고 화낸 거 한 번 없는데
결혼했다고. 와, 사람이 그렇게 달라져. 참,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 이봐요, 재수씨. 우리 이제 한 가족이에요.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 부인이면 이럴 때 도와줘야지. 안 그래? 아주버님, 그럼 아주버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할 때 뭐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아끼는 동생이면 결혼할 때 뭐 하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점점 말이 짧아지세요? 아무리 그래도 예의는 지키시죠? 뭐? 야, 지금 네가 나 가르쳐? 하여간 저게 아주 상여우라니까 상여우야. 시어머니까지 맞장구 치는데 화가 난 아주버님이 제 어깨를 팍 치더군요. 저는 그 힘에 밀려서 뒤로 잘못 넘어지며 발목을 접질렀어요. 아, 내 발목. 아이고, 이제 쇼까지 하고. 그래, 너 맛 좀 봐라. 너, 내 아들 뜯어먹고 살려고 우리랑 이간질 시키기로 작정했지? 그러더니 넘어져 있는 저한테 머리채까지 잡더라고요. 두 사람은 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는 가버렸고 저는 너무 어이도 없고 속이 상해 숨죽이고 울고 있었어요. 집에 온 남편은 발목을 부여잡고 헝클어진 머리로 우는 저를 보더니 바로 뭔가 감이 왔나 보더라고요. 엄마랑 형이구나. 그치?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은 저를 업고 나가서 병원 응급실로 갔죠. 응급실에서 깁스를 하고 나오며 저는 완전 지쳐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자꾸 성일 씨랑 그만 살고 싶어져. 내가 이러고도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왜 우리 엄마 아빠 돈으로 아주버님 결혼 혼수를 해내라고 하나. 기막히고 어이없어. 그러자 남편은 바로 차를 몰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서웠죠. 남편과 제가 들어갔는데 시어머니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반지를 찾아보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소파에 길게 누워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희가 왔는데도 흘끔 보더니 완전 무시하더라고요. 이건 뭐 오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한다. 이러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반지를 보면서 이게 알이 더 큰가? 저게 더 큰가? 요즘 뭐 알 크게 안 한다지만 그래도 딱 봤을 때 있어 보여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누가 알 하나 주나? 이렇게 혼잣말을 했고 아주버님도 게임을 하며 키득대고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 손에서 핸드폰을 뺐더니 있는 힘껏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아주버님 손에서도 게임하는 아이패드를 빼서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박살냈죠. 박성일, 너 미쳤어? 여자한테 미쳐서 이제 엄마랑 형도 못 알아봐? 아주버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아주버님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멱살을 잡더군요. 야, 저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선 넘은 거지. 형이 저 사람 발목 접질러 놓은 건 선 안 넘은 거야? 이 자식이 어디서 여자 말만 듣고 형한테? 하며 손을 올리는데 남편이 한 발 빠르게 아주버님 한쪽 팔을 두 손으로 붙잡더니 업어치기 한 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버님은 바닥에 나동그라져서 우는 소리를 냈어요. 아, 내 허리! 엄마! 저 자식 미쳤나 봐! 야, 내 허리 어쩔 거야! 어쩌긴 뭘 어째. 알아서 고쳐. 형 결혼도 알아서 하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달려들어 가슴팍을 때리더라고요. 이 불효 막심한 자식. 지엠이랑 형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여자한테 홀랑 넘어가서 지 집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도 안 해? 그러자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떨어져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내가 여태까지 엄마 형 먹여 살렸는데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엄마 형만 챙기고 나는 무슨 돈 버는 기계쯤으로 여기는 거 아는데 내 마누라한테까지 이러면 안 되지. 난 그래도 엄마고 형이니까 아빠도 없는데 세 식구 갈라지면 안 된다 생각해서 참았어. 상이 내 인생 모두 걸 만큼 괜찮은 여자야. 나는 그 집 재산 같은 거 안 봤어. 그렇게 돈 많은 집인 줄도 몰랐고. 상이 하나만 봤어. 내가 배달 알바까지 해가며 엄마 용돈 챙겼는데 진짜 내가 바보였네. 나도 더는 이 집 머슴 노릇 안 할 거니까 엄마랑 형도 우리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슬퍼랬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도 아주버님도 끼어들 생각 못하고 듣기만 하다가 남편이 말을 다 하자 그제야 난리를 쳤어요. 얘가 미쳤네 미쳤어. 진짜 여자한테 미치면 패가 망신한다더니. 상현아, 이놈 정신 좀 차리게 해봐.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네가 부모 자식 연을 끊는다고? 네가 사람이냐? 어? 여자한테 눈 돌아서 이러는 게 사람이야? 형은 사람이야? 어떻게 동생한테 빨대 껐던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와이프한테까지 그래? 형 파스타 가게 하기 전에는 중국집하고 베트남 쌀국수 가게 하고 몇 개를 날려 먹었어? 그때마다 내가 다 갚아줬어. 엄마 용돈 줘가면서 뭐 하나 날 위해 써본 적 없이 엄마랑 형만 위해 대출 몇 번이나 받았는데. 나 이 집 자식 안 할 거니까 형도 더는 나한테 형 노릇하려고 들지 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다 끊자고. 나 이 집에 안 와.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알아서 살아. 그런 남편을 아주버님은 또 한 대 치려고 했고 제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소리 지르자 그제야 아주버님은 손을 내려놓았어요. 남편이 워낙 무섭게 구니까 시어머니도 아주버님도 더는 어쩌지 못하고 보기만 하더군요. 저희가 시댁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데 뒤에서 성급하게 시어머니가 쫓아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차 앞을 막고 서서 이러더라고요. 성일아, 네가 오늘 화가 좀 났나 본데?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부모 자식 연은 끊어지는 거 아니야. 넌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박성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네 마누라 머리채 잡은 거? 사과하라면 할게. 내가 좀 심했어. 남편이 한 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니 시어머니는 뒤늦게 아차 싶었는지 계속 저희를 달래고 어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고 차 앞에서 안 비키면 정말 경찰을 부를 거라고 차갑게 말하자 시어머니도 별 수 없이 비켰어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 시댁 전화번호를 다 차단했고 연락을 하지도 받지도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제 회사 근처로 찾아왔어요. 퇴근길에 다른 곳에 숨어 있다가 제 앞에 나타났더라고요. 새애기 많이 상심했니? 내가 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미안하구나. 저기 성일이 말인데 네가 말 좀 해주면 안 될까? 애가 모질지는 못한데 한번 독하게 마음먹으면 바꿀 수가 없어서 그래. 네가 하는 말은 들은 거 아니니? 성일이 보고 우리랑 이대로 안 보고 살면 안 된다고 좀 해다오. 내가 욕심이 지나쳤어. 니네 친정에도 찾아가지 않을게. 우리 애 혼수해 놓으라고도 안 하고 가게 내놓으라고도 안 할게. 성일 씨가 한번 독하게 마음먹은 건 제 말도 안 통해요. 그리고 저는 남편 뜻에 따를 거예요. 몇 달 안 되지만 저도 어머니한테 질렸거든요. 어머니 지금 돈 때문에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데요. 성일 씨 혼자 어머니 용돈이 생활비에 아주버님 사고친 거 뒷수습까지. 그런 아들이 안 온다고 하니 겁도 나시겠죠. 근데 성일 씨 정말 아주버님처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얘기 좀 잘해봐. 내가 이렇게 빌게. 응? 사과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마. 너무 그렇게 무자르듯 잘라내지만 말고. 응? 내가 정말 잘못했다. 늦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럴 마음 없어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용돈 보낼 수 없겠니? 전부 다 하기가 힘들면 3분의 2? 아니면 반만이라도. 응? 와,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네요. 성일 씨한테 미안해서 이러는 거 아니고 저한테도 그렇고요. 용돈 끊기는 것 때문에 이러셨다니 진짜 성일 씨가 불쌍하네요. 어머니,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어머, 새아가! 시어머니는 뒤에서 저를 애타게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물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희 회사로 전화해서 저한테 남편 마음을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저는 시어머니 전화가 오면 바로 끊어버렸어요. 한 번은 남편이 퇴근 시간에 저희 회사로 찾아왔는데 그걸 모르는 시어머니가 로비에서 저를 붙잡고 있다가 남편이 불같이 화내는 바람에 급하게 도망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희 회사 앞에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시어머니도 아주버님도 지친 것 같았어요. 또 남편이 마음이 풀리면 다시 찾아올 거라 기대하는 것도 있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댁을 안 보고 있어요. 남편한테 마음 바뀌면 말하라고 했지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엄마랑 형한테 완전 학을 뗐다고 하네요. 자기는 할 만큼 해서 그런지 손톱만큼의 미련도 없다면서요. 저희는 그 이후 정말 평화로운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신혼집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시어머니가 찾아올 일도 없었고요.
저도 아직은 시어머니를 다시 보고 싶지 않지만 글쎄요.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남편과 뜻을 같이 할 생각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